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의 하루입니다.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오늘은 일본의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작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저는 책의 표지에 있는 에콘 슐레에게 먼저 눈길이 갔습니다. 에콘 슐레가 살았던 1900년대 오스트리아는 세기 말의 혼란과 변화로 요동치는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의와 규범을 말하면서도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슐레는 그 모순과 개인의 삶의 고통과 불안을 그림을 통해 분출했는데 그 대표작이 바로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빨갛게 익은 꽈리 열매의 붉은색과 어우러져 공허한 듯 불안한 눈빛이 마치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다자이 오사무는 5번의 자살 시도 끝에 1948년 39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대표작 인간 실격은 그의 유서였습니다. 소설을 연재하던 중 마지막 편을 남겨두고 자살을 했습니다. 더불어 침략 전쟁의 패배 후 혼란의 시기를 겪던 일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일본인들은 이 책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과 끝없는 경제 불황,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양극화, 그리고 취업 절벽까지 흔들리는 청춘들에게 요조가 말합니다. 인간 실격이라고.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아무래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살이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조는 인간에 대한 공포로부터 술과 담배에 빠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던 요조는 또 다른 도피처를 찾습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요조의 삶에 있어서 여자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만 살아남게 된 스네코와의 만남, 이방인 스즈코 등 많은 여자들의 삶에 불쑥 들어갔다 호련히 떠납니다. 하지만 요시코와는 달랐습니다. 요조는 순수하고 믿음이 강한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자신을 마음속으로 믿어주는 그녀가 좋았습니다. 자신도 점점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죠. 하지만 요시코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또다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죄 없는 요시코를 용서하지 못한 요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실패하고 몰핀에 중독되어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저의 이마에는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겠죠.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조는 어떤 기준으로 인간 실격을 선언했을까요? 그가 말한 그 기준은 사회적 인간의 조건이 아니었을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상황에 맞게 꺼내 쓴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가지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데 이를 얼마나 잘 개발하고 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일생을 한 가지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페르소나를 만들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자신과 맞지 않는 가면을 쓰는 요조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요조는 익살이 나는 페르소나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조는 겉으로는 명랑하게 웃으며 남들을 웃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가 가진 페르소나는 단 하나 익살이었습니다. 그가 좀 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의 삶은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페르소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찾았나요? 아직 찾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려보세요.